네, 안녕하십니까. 윤코치 연구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이 성과에 관련돼서 딱 떠오르는 분, 누가 떠오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바로 그분입니다. 바로 유랑도 박사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정말 귀하게 우리 모셨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유랑도 박사님은 이건 유튜브나 이런 데도 잘 출연하시지 않으시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출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또 이제 신간도 나오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한번 우리 예. 구독자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류랑도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우리 기업들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서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는 데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박사님하고 이렇게 좀 아까도 얘기를 좀 하면서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아주 인상적인 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좀 이렇게 요즘 직장인들이 예. 고민하는 게 승진을 한다든지 그리고 예. 채용을 한다든지 그러면 성과라는 개념하고 그 예. 다음에 실적이라는 개념하고 거기서 자꾸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박사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이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성과는 수요자가 기대하는 결과물을 실제 결과물로 창출해냈을 때 성과라 그럽니다. 네네네. 그걸 좀 더 어렵게 이야기하면 상급자와 합의한 목표를 네네. 실제 결과물로 창출해냈을 때 성과. 네네네. 그래서 성과라고 하는 것은 고객지향적인 개념입니다. 네네. 반면에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행한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을 실적이라 그럽니다. 아, 그래서 실적을 이야기할 때 주로 사람들은 누적된 수치나 음, 그리고 뭐 월간 단위나 주간 단위로 자기가 한 일 중에 자기가 생각할 때 중요한 일 이걸 뭐 업적이라 그러기도 하고 실적이라 그러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자 중심의 시각 혹은 음, 실행자 관점의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실질적인 마인드에서 예. 성과적인 마인드로 바꾸기 위해서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네네. 일을 하기 전에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뭐 임원이 됐든 팀장이 됐든 팀원이 됐든 일을 하기 전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고 기대하는 결과물의 기준이 무엇이다를 사전에 자기 나름대로 스케치를 해서 일을 하기 전에 주간 단위든 월간 단위든 프로젝트 단위든 일일 단위든 상급자에게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기대하는 결과물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사전에 합의하는 것 그리고 합의한 결과물을 3일 후나 혹은 열흘 후에 실제 결과물로 창출해낸 게 성과입니다. 아, 네. 중요한 게 합의를 하는 것도 꽤 맞습니다. 사전에 중요하네요. 합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어,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해놓고 팀장님 다 했는데요. 한번 봐주세요. 안 음, 됩니다. 음, 예. 하기 전에 일을 하기 전에 제가 이번 주에는 어떤 과제를 수행하려고 그러고 음, 뭐 예를 들면은 뭐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그런다. 음, 그럼 목요일 날 팀장님한테 보고서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음, 보고서가 완성이 되었을 때 보고서 안에는 음, 목차가 이런 게 들어가고 음, 목차 중에 중요한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음, 팀장님이 보고받으실 때 기대하시는 기준하고 동의하십니까? 라고 사전에 음, 수요자 혹은 고객과 합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음. 성과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보면 네. 사실 자기가 그냥 자기 생각에 맞춰서 예. 합의를 안 하고 본인이 그냥 하는 경우가 많네요. 그렇죠. 그리고 놓고 자꾸 설득하려고 그러고 주장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음, 이미 산출한 결과물에 대해서 수요자한테 설득하고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시작하기 전에 마케팅을 음, 일은 내가 하지만 음, 결과물에 대한 수요는 팀장 음, 혹은 일을 시킨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음, 일을 시작하기 전에 수요자가 기대하는 결과물을 내 생각과 맞춰내는 거 음, 이게 고객의 니즈와 원처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과 동일한 프로세스입니다. 음. 네. 역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보셨어요. 음. 저는 이제 작가다 보니까 저도 책을 쓸 때 제가 저 혼자 이렇게 쓴 적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혼자 쓰는 게 아니구나. 왜냐면 출판사의 편집자도 있고 출판사의 또 위에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경영자 입장에서도 네, 있으니까 이게 서로 이게 합의가 돼야지 나중에 퍼포먼스가 크게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합의가 안 되고 그냥 자기가 혼자서 이제 원고를 던져버리면 결국에 그것들이 나중에 합의가 안 되니까 이게 네, 잘 안 되는 경우도 그 책 하나 쓰는데도 그런데 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서비스나 얼마나 많은 그 어떤 이런 제품들을 네, 만드는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그 우리가 알고 있지만 놓치기 쉬운 것인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박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참 저도 많이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직접 뵐 줄은 모르고 음, 옛날서부터 이렇게 저희 역량 공부할 때도 많이 책을 또 뵙고 음,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특히 근데 저는 또 유심히 봤던 책 중에 이 회사 개념모 사전이라는 책이 예, 있더라고요. 예, 참했어요. 아니 이분이 전공하거나 전공한 사람이 아닌데 아니 어떻게 이 언어를 이렇게 구분하고 이 비교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예, 어떻게 된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사님. 예.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크게 실물 언어하고 네네네. 그 다음에 관리 언어하고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실물 언어는 뭐 크게 우리가 정의할 필요가 없죠. 만년필, 그 다음에 복사기, 뭐 이거 정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A4 용지, 이건 다 실물 용어니까 설명이 따로 필요 없어도 그냥 쓰는 거죠. 네. 그런데 사무용품이라고 그 우리가 사용하는 사무기기를 갖다가 묶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아, 사무용품이란 어떻게 정의가 되고 무엇을 사무용품이라고 한다. 네. 이렇게 정의를 해야 사람들이 생각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예, 예. 마찬가지로 과제다, 목표다, 성과다, 전략이다. 전부 다 관리 언어입니다. 네. 추상적인 내용이죠. 이 예. 추상적인 내용이 상대방과 공감을 일으키고 같은 뜻으로 일을 하게 하려고 그러면 데피니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언어로 정리해 놔야 되기 때문에 관리 언어는 개념을 정리를 해놔야 그 개념이 머릿속에서 대뇌가 각인을 하고 음, 그리고 그 개념의 기준에 맞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음, 개념을 정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네. 대부분 리더들을 보면은 개념을 설명할 때 예를 들면 전략이다. 음, 그러면 야, 너 삼국지 이걸 봤어? 음, 예. 거기 보면 말이야. 적벽대전 나오지. 거기에 말이야. 누가 조조가 어떻게 하고 제갈량이 어떻게 하고 그게 전략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전략이 뭐죠? 아, 그게 전략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가 대략 예를 들거나 언유법이나 비유법으로 보통 전략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런데 전략이란 목표를 성과로 창출하기 위하여 기대하는 수준과 현재 수준의 차이를 규명하고 그 기대하는 수준과 현재 수준의 갭을 메우기 위한 방법을 전략이라고 한다. 음, 이렇게 정의를 정확하게 해놓으면 이게 전략이라고 하는 게 기대하는 결과물을 위해서 현재 수준과의 차이를 메우기 위한 방법을 전략이라고 하는구나.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야. 아니, 우리가 코칭에서 얘기하는 이 갭 스트럭처서부터 이 부분도 예, 사실 우리가 성과 관리라는 거하고 성과 코칭이라는 부분이 음, 참 헷갈리더라고요. 예, 박사님은 어떻게 성과 관리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고 예. 성과 코칭이라는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게요. 예, 저는 이제 성과 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과는 정의를 하자면 성과는 비유를 하자면 완성된 집을 성과라고 합니다. 네네. 근데 집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도면이 필요하죠. 예, 설계도가. 예, 또는 그 설계 도면을 우리가 목표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고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은 완성될 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구체적으로 목표로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실제 공사를 해서 시공을 해서 완성된 집을 성과라고 합니다. 아, 그럼 성과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성과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할지 핵심 과제를 선정을 하고 음,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을 할 때 월간, 주간 단위로 캐스케이딩을 하고 협업을 하고
그리고 과정 성과를 평가를 하고 개선을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매니지먼트 하는 것을 성과 관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네. 어떻게 어떤 경우에는 사실 시간 관리도 필요하지만 예. 시간 코칭도 필요하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뭐든지 내가 관리에 능한 사람은 자꾸 관리만 하려고 하고 예. 코칭에 능한 사람은 코칭만 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사실 자기가 쓰는 이 도구가 하나만 있는 사람은 우리가 망치가 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몸만 보인다고 자기가 언어가 사실 확장돼야 된다는 게 되게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자기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지에 따라서 이 생각이 열리는 것 같아요. 저는 박사님하고 조금만 얘기했는데도 벌써 예. 제가 그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해주셔서 오늘 좋은 귀한 이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 그 지금 채널을 보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우리가 선수라고 합니다. 선수. 예. 선수라고 하는 이유가 이 착한 선도 있지만 이 선자가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에고를 내려놓고 마치 선인처럼 이 하나하나 자기가 자기를 비우는 과정이 선수라고 봐요. 예. 그래서 선수라는 게 우리가 먼저 하는 사람도 선수지만 사실 자기의 에고를 버리는 것이 음. 선수라고 해서 제가 매번 우리 애독자들에게 선수가 돼야 된다. 선수가 된다는 것은 우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좀 내려놓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성과를 낸다는 때도 아까도 좀 박사님하고도 이제 좀 얘기했던 것 중에 되게 인스피트 있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아까 일본 그 저기 그 선사가 예. 얘기했던 건가요? 그 얘기 좀 여기 해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우리 윤 코치님께서 아까 성과 관리와 성과 코칭 네네네. 말씀하셨으니까 성과 네. 코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예예. 성과 코칭이란 일을 해서 성과를 창출할 때까지 네네. 실행하는 사람이 네. 성과를 잘 스스로 창출할 수 있도록 네. 과제를 도출하고 목표를 설정을 하고 네. 기간별로 목표를 세분화해서 캐스케이딩을 하고 네. 과정 성과를 측정하고 그리고 개선 과제를 찾아내는 일련의 과정을 네네. 실행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네네. 검증해주고 감리해주는 것을 성과 코칭이라고 합니다. 아, 그 코치님께서도 이제 제조업체 가보셨겠지만 네. 제조업체 가보면은 제품을 만드는 팀이 생산팀입니다. 네. 근데 그 생산팀이 생산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품질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분리관리죠. 예, 예. 품질관리팀하고 생산관리팀은 하는 일이 다릅니다. 예. 예. 그러면은 성과 코칭은 품질관리팀의 역할입니다. 아, 집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공하는 사람의 역할과 그 다음에 감리하는 사람의 역할은 다르죠. 네. 성과 코칭은 감리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성과 코칭은 실행하는 사람이 성과를 잘 창출할 수 있도록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 그 다음에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될 기준들을 제대로 지키고 일을 하고 있는지를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스킬을 성과 코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네. 코칭하는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예. 그거는 티칭입니다. 예. 코칭은 감리와 검증의 원리입니다. 네. 그래서 승과 코칭 한다 그러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뭘 하느냐? 자꾸 티칭을 한다든지 아, 자신의 과거 경험을 갖고 자꾸 전수를 한다든지 하는 음, 것은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걸 승과 코칭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음, 그래서 승과 코칭은 실행하는 사람이 혹은 생산하는 사람이 혹은 시공하는 사람이 기준에 맞게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감리하고 검증하는 것을 성과 코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진짜 그 말씀하셨던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음. 제가 박사님 책 중에 아까 얘기했던 그 회사 개념어 서전에 보면 그게 나오더라고요. 음. 피드백과 피드포워드라는 걸 또 예, 구분을 해주셨어요. 예. 이 두 가지가 또 어떻게 되는지 구분해 주시면 아마 이 우리 독자들에게도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이 끝나고 나면은 일한 결과에 대해서 기준 대비해서 기준과 실제 결과물의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지 그리고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뭔지 그리고 뭘 개선해야 되는지를 실행한 사람이 1차 자기 피드백을 해서 상급자에게 보여주면 상급자가 피드백한 내용을 가지고 스스로 기준에 맞게끔 자기 스스로가 반성을 하고 개선 과제를 찾아냈는지를
알려주는 것을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그 피드백이죠. 예. 피드포워드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기 전에 네네. 이 사람이 과제를 제대로 선정을 하고 목표를 제대로 기준에 맞게끔 선정을 하고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고 계획을 제대로 짰는지를 그 기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정확하게 기준을 세웠는지를 들어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을 피드포워드라고 그럽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을 하고 나서 일한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일을 잘하려고 그러면 실행하는 사람이 일을 하기 전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전략이나 실행 계획이 제대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알고 해야 되기 때문에 피드포워드가 훨씬 중요한 것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피드포워드는 일을 하기 전에, 피드백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아까 예, 그거하고도 맥락이 또 연결되는 게 예, 아까 뭐냐면 우리가 얘기할 때 일을 자기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팀장이든 임원이든 누군가하고 합의를 해서 먼저 사전에 합의가 됐느냐. 예, 그것도 사실은 이게 피드포워드하고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진짜 우리가 일을 하는 걸 보면 예, 없어요. 맞습니다. 일방적인 일방적인 예, 예, 그 피드가 되는 거야. 예, 안 오르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성과가 오르는 우선 본인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 예,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합의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네, 야, 여기 진짜 저도 많이 책을 읽었지만 지금 박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이게 새롭게 이렇게 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좋고요. 아까 우리 얘기하셨던 예, 일본 그 예, 선사도 얘기. 예. 빨리 이거 나중에 편집 다 해드릴게요. 예. 제가. 우리가 이제 일을 해서 성과를 내려 그러면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예, 예, 예. 첫째는 필요 조건이 능력입니다. 네, 능력. 그리고 충분 조건이 역량입니다. 예, 역량.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capability라고 그러는데 예,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스킬과 경험의 합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직무 수행 능력 혹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죠. 능력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역량은 이 능력을 기본으로 해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실행력을 역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량은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실행력, 능력은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실행력, 요 두 가지에서 차이가 나죠. 그러면 역량의 핵심은 뭐냐? 일을 하기 전에 수요자와 기대하는 결과물을 합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역량의 첫 번째. 두 번째는 합의한 결과물인 목표를 월간이나 주간이나 일일 단위로 기간별로 목표를 세분화하는 것을 캐스케이딩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량의 두 번째 요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기가 한 일의 결과물을 과정 성과를 주간 단위나 월간 단위로 평가를 하고 개선 과제와 그리고 만회 대책을 수립을 해서 자기 업무를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세 번째 역량의 요소입니다. 그 역량은 결과물을 수요자가 원하는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는 행동력, 능력은 그리고 얼마나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스킬이나 경험을 많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읽었던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하는 16세기의 일본의 유명한 검객이 있죠. 네. 이 사람은 58전 58승 무패입니다. 와. 이 검객이 이 전설적인 검객이 이제 제자를 갖다가 29살 때쯤 돼서 이제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제자가 한 1년쯤 지났는데 스승님한테 와서 자꾸 묻는 거예요. 선생님, 제 실력이 검도 1단쯤 됩니까? 2단쯤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미야모토 무사시가 제자한테 뭐라 그러느냐. 얘야, 네가 열심히 수련을 해가지고 검을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너 이름을 예를 들면 윤용돈이라고 합시다. 윤용돈이를 갖다가 거론하지 않고서는 검을 거론하지 없을 정도의 수준이 되면 자연스럽게 너는 수준이 이미 올라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자꾸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비교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 실력을 능력이나 역량을 기르는데 힘을 쏟아라. 요즘 말로 하면은 그렇게 미야모토 무사시가 제자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예. 아, 야, 정말 우리가